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그 경기도 가평 쪽의 산자락의 산 중턱입니다. 신형 QM6를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요새 가을 SUV 성수기 시장인데요. 수입 SUV 살 건지 고민 많이 하시죠. 신형 QM6 비용 대비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고 나온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내부 디자인이나 외관 디자인 이렇게 봤을 때 이 꼼꼼함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이 차가 QM6의 가장 큰 달란트는 그래서 오늘 감성 드라이빙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행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도 물론 기존하고 파워트레인 동일해요. 그러니까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디자인, 그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체크 포인트를 놓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 SUV를 볼 건지 국산 SUV를 볼 건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SUV 성수기 시장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And today, I'm glad to introduce you the new QM6.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0년은 잇따른 신차 론칭으로 저희에게 매우 바쁜 한 해였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뉴 QM6를 소개해드려 기쁩니다. 한국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선보입니다. 주요 승용차 브랜드로 르노와 르노 삼성 자동차가 있고요. 르노 삼성 자동차는 한국 시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We have Dacia and Lada for our entry-level brands, 다시아와 라다는 저희의 엔트리 브랜드이고요. and Alpine as our premium and sport brand dedicated mainly for Europe.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 알피는 유럽 시장을 공략합니다. So, when we develop cars, we have to think global. However, we try to adapt them to specific markets depending on the needs. New QM6 is a good example, specific to Korea on many aspects. 차량을 개발할 때에는 글로벌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또 시장의 필요에 따라 특정 시장에 맞춤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 QM6가 그 좋은 예인데요. 많은 측면에서 한국 시장에 특화시켰습니다. 가성비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잖아요. 근데 가격 대비 성능에 대해서 뛰어난 퀄리티를 갖고 있는 국산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형 QM6인데요. QM6는 지난해 한 번에 파워트레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오늘은 외관 부분에 대해서 드로잉을 다시 한 그런 신형 QM6입니다. 계열로 시트나든지 도어 트림 부분들을 변경해서 나온 겁니다. 우선은 GD 모델이하고 LPE 모델 두 모델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GD 모델을 먼저 타고 그다음에 LPE 모델, LPG 모델을 탈 겁니다. 그 차량 가격은 2,474만원, 또 2,435만원부터 시작되는 그 가격 차이에 SE 트림부터 올라가는 가격인데요. 그 가격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 디자인적으로 차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현재 좀 LP 모델이고요. LP를 140마력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144마력을 일으키는 그 GD 가솔린 대비 4마력 정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 차를 그 1회 LPG 충전을 완충했을 때 최종 한 500km 이상을 달릴 수가 있는 그런 컨디션이 있어서 아주 효율성이 우수한 그런 그 신량부를 보고 계십니다. 내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그 케이블 튜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죠. 특히나 이제 LPG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고열로 많이 구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케이블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완벽함을 좀 주어야 되는데 케이블 연결부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좀 잘 되어 있고 결착 부분이나 체결 부분 같은 경우도 별도의 보강대를 많이 덧대가지고 그런 흔들림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이 좀 눈에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엔진의 심장 부분에 이렇게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이들링도 조용한 아이들링 보이고요. 여기 LED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변경이 된 거거든요. 보다 좀 슬림한 디자인이 좀 들어갔고 여기 타이프 내 좌우측에 퀀텀 위 한 부분에 별도의 디자인이 된 크롬의 디자인을 덧대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 크롬은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인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이 다이렉트 그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퍼 자체를 변경한 건 아니고 이런 디자인의 부분을 보다 좀 강화를 했고 엠블럼 바로 하단에 로고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엠블럼과 로고를 보다 더 부각시키는 그런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지고 있고 헤드라이트 위에 전 트림에 LED 퓨어 비전 램프를 요번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면 부분에서는 변화된 부분은 없고 내부는 이렇게 라이트 브라운 컬러의 가죽 시트를 넣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이고요. 이런 쪽도 손을 덧댔고 이러한 이링 같은 경우에는 엣지 우드의 부분들을 좀 더해서 약간 좀 스타일링하게 그런 부분들을 추가를 했고 리터당 10km 포. 네, 그리고 차박하기에 용이한 차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한 수평이거든요. 수평에서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구조이죠. 이 정도의 각에서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한 3도에서 4도 이 정도 각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등받이까지 뒤로 젖히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각을 이루는 이런 부분이 돼요. 더 두툼하게 되어야지만이 좀 그래도 평탄화 작업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별도의 에어덴트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USB 충전 단자 두 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네요. 램프도 요번에 이제 반영이 돼서 보다 더 이제 뎁스가 깊은 그런 뎁스 구조를 띄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뉴 SM6하고도 동일한 다이나믹 턴 시그널 램프가 좀 들어가 있고 뎁스가 보다 깊게 들어가 있는 방식. 그래서 약간 뒤에서 봤을 때 좀 더 슬림하게 그 전체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된 거고요. 범퍼 역시 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전면부와 후면부 디자인에서 이 램프 부분을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타이푼을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양쪽에 날개를 퀀텀 윙이라고 하죠. 네, 퀀텀 윙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엠블럼 하단에 QM6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런 전면부에 손을 약간 손댄 점. 한 손으로 올리기엔 약간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아주 무거운 방식이라서 한 손으로 올릴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1인이라고 할지라도 한 손으로 체결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는 가 좀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안에 하단에 좀 들어가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편한 자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긴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앞에 보조석을 최대한 앞으로 당겼을 때 이 정도 나오고요. 발을 내렸을 때는 이 정도까지 처리가 됩니다.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나오지 못하죠. 최대한 앞으로 당겼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운전석 좀 한번 가볼까요? 운전석에 가보면은 이만큼을 좀 팠어요. 그래서 시트를 팠기 때문에 시트 디자인의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이제 여유로움을 그나마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시트가 이제 두툼하게 여기서 깎이지 않고 내려갔으면은 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등받이의 각은요,
한 요 정도 각을 좀 띄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뒤로 많이 제쳐지는 그런 각은 아니죠. 요 형태에서 90도에서 이 정도 내려가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폴딩은 이 정도가 되는데, 폴딩의 각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그 풀플랫이 안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후면에 테일게이트를 열게 되면은 네, 요 하단 부분에 그 도넛 탱크가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LP 탱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처리가 되는 요 하단 부분에 이제 도넛이 들어가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트렁크 공간이 이 봄베시 형태가 아니라 도넛 형태이기 때문에 적재 공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정도 올라가는 부분들은 있어요. 요게 이제 기존 가솔린하고 좀 차이점이 있고요. 적재 공간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다이나믹 턴 시그널 램프 이 부분도 기존의 SM6와 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는 그런 방식이죠. 여기서 시그널 변경을 해볼까요? 이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우측 시그널을 킨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가는 형태에서 약간 좀 빠른 시그널 턴 시그널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깜빡인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하는데, 좀 더 이쪽에서 애니메이션을 더 많이 줬으면은 보다 드라마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빨라요, 이쪽으로 그 애니메이션 하는 부분들이. 다음 안내시까지 5.3km 남았습니다. 그래서 에코로 세팅을 한 상황에서 지금 에어컨을 좀 켰어요. 에어컨을 좀 더워가지고 키고 지금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 한 모델들은 전자하게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구동 부분에 대해서는 변한 건 없습니다. 뉴 QM6는 더 뉴 QM6 지난해 나온 차하고는 다르게 디젤 라인은 뺐어요. 그래서 가솔린하고 LPG 이 두 개의 라인만 가져가는 그 형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가 디젤보다는 이 가솔린과 그다음에 그 전기차 PHEV 이 형태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젤 라인이 르노 삼성에서도 빠진 거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474만원부터예요. 그러니까 최상위 단계인데, 기존에는 LP 모델에 프리미에르가 없었어요. 근데 요번부터 프리미에르가 LP 모델에도 추가로 트림에 이제 장착이 된 거죠. 9시 방향 출구입니다. 중형 SUV 한때 이제 2017년, 2019년 그때에 QM6가 중형 SUV 시장에서 그 1위를 탈환하기도 했었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후면의 그 리어 램프의 디자인이 시그널 램프도 다이나믹 턴 시그널 램프가 이제 하단에 이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아래에는 이제 양쪽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는 턴 시그널 램프가 이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깜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그널 램프가 좌우측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되는 그 램프가 들어가는데, 그 신형 그 SM6가 나왔었잖아요. 그 SM6에도 저런 그 다이나믹 턴 시그널 램프가 들어갔었죠. 이 턴 시그널 램프의 애니메이션이 빠른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 시그널 램프의 그 밝기라든지 속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좀 밝기가 약하고 턴 시그널의 그 속도가 조금 빨라요. 그래서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짤막하게 드리자면은 더자가 빠진 게 요번에 나온 페이스리프트의 차종이고, 그 다음에 더가 붙는 더 뉴 QM6는 지난해 파워트레인 부분을 변경하고 프리미에르가 들어오고, 이렇게 그 구동력 부분이나 상품 라인업에서 좀 변화를 준 그 형태가 지난해 나온 더 뉴 QM6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U QM6는요 디자인의 재드로잉, 디자이너의 손길이 한 번 더 들어간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부하고 후면부 이 부분에서 전면부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에 타이푼의 그 태풍의 엠블럼이 들어가고, 그 좌우측에 퀀텀 윙이라고 하는 그냥 윙이죠. 좌우측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윙라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쌍용 자동차에서도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하는데, 그 윙라인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각적인 몰입도가 전면부의 차의 첫인상이 이렇게 확 꽂히는 거죠. 그 느낌이 쫙 들어오는 태가 이제 가장 돋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QM6라는 로고, 위에는 엠블럼, 아래는 로고. 네, 그래서 시속 100km 정도를 계속 제가 유지를 하고 에코 모드로 좀 주행을 하고 있고, 여기는 서종 IC, 그래서 화도 IC 쪽으로 좀 빠져나갈 거거든요. 600m 화도 IC 네, 그래서 경기도 가평에서 이제 다시 서울 방향으로 올라온 거죠. 왼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그래서 여태까지 경기도 가평에서 여기 지금까지 와가지고 리터당 16.5km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 에어 컨디셔너는 한 19도를 유지하고 한 3단의 송풍을 돌려서 좀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상태에서 주행을 좀 해가지고 나온 연비 리터당 16.6. 주행 형태는 시속 100km 안에서 고속 주행을 좀 하고, 중간중간 그 가속 페달링을 한 3-4번 하고, 통상적으로 이 정도 주행을 좀 많이 하시죠. 이 공연 연비, 복합 연비라고 하죠. 그거하고 실연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 정도로 가면은 정말 관성주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코모드로 연료 효율성 위주로 주행을 한다면 리터당 19에서 20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곡선의 구간 같은 경우도 역시 안전적이네요. 안정적으로 600m 마사가이시 분기점에서 춘천 청평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좀 잘 당하고 있습니다. 마사가이시 분기점에서 춘천 청평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300m 마사가이시 분기점에서 춘천 청평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여기는 이제 춘천 방향이죠. 네, 춘천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바꿔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코스가 되겠죠. 현재 저는 크루즈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수동으로 이제 가속 페달링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비 테스트 위주로 좀 하고는 있지만 굳이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가속을 안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주행하면서 얻은 수치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리터당 16.5km/L가 지금 나왔었고요. 지금은 평균 연비가 한 16km 정도 나오고 있네요.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면서 그 가속을 이렇게 시속 100km까지 좀 내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시속 16에서 17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km 내외로 계속 주행한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그 정도 수치를 최종 수치로 얻을. 네, 그리고 터널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터널에서는 차선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1차선에 차가 전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고, 그 뒷차에서 봤을 때는 시각적인 몰입도가 상당히 짙기 때문에 자기가 지나가는 직진 차선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아무도 차가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가장 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터널에서 주행할 때는 꼭 자기 차선만 유지를 해서 한 번 진입한 차선은 끝까지 유지를 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를 원칙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QM6는 지난 이제 6일날 이제 출시가 된 거죠. 지난 6일날 이제 출시가 돼서 이제 한 이틀 정도가 지났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품성의 변화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퀀텀 윙 라디에이터 그릴, 이 부분이 그 전체 디자인의 가장 큰 디자인 차별화가 있는데, 오늘 제가 르노 삼성 관계자한테 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퀀텀 윙 디자인이고 향후 모든 르노 삼성 차 모두 차종 구분 없이 다 들어가냐 라고 했더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퀀텀 윙 디자인은 앞으로 계속 이 르노 삼성 자동차의 전 모델에 모두 다 반영될 예정이고요. 그거는 제가 확인시켜 드렸으니까 그거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2,435만원부터 시작하는 LP가 있고 2,474만원부터 시작하는 SE 모델, 가솔린 모델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보통 2,800, 2,900 이 정도부터 이제 중형 SUV 차의 그 엔트리 가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차는 그 가격대가 2,400만원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푼의 그 태풍을 감싸고 있는 퀀텀 윙 라디에이터 그릴, 그 다음에 그 메쉬 디자인의 어떤 그 패턴 구조, 이거는 전 모델에 그대로 다 반영된다고 오늘 제가 르노 자동차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패밀리 룩이 이제 또 한 번의 진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좀 존재감 있게 좀 가야지 푸트하고 안정적인 느낌만 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쟁 모델 소렌토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가격 차이 갭차가 많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300에서 400만원 정도의 갭차가 좀 있는 건데, LP 모델 같은 경우에는 쿠베세 스타일의 그 가스통이 있는 게 아니고 도넛 형태로 아래로 좀 내장되어 있어서 QM6 정도의 이 퀄리티나 상품성을 2,400만원대에서 초이스할 수 있다는 게 나름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LP 모델로 이제 바꿔 살 거거든요. 이 차는 이제 140마력, 그러니까 144마력의 가솔린보다 약 4마력이 부족하죠. 한 번 충전했을 때 한 500km 이상을 기존의 가솔린보다 이게 한 단계가 레이어가 높죠. 이 부분을 이제 뜯어내면은 이런 식으로 열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를 열어서 LPG로 충전하는 도넛 탱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단수가 하나 높은 게 부분이긴 한데 전체 적재 공간은 이 정도 손해를 보긴 봤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LP라고 해서 변동된 건 하나도 없고, 여기에 이제 로고가 LP라는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번에 나온 모델이랑 파워트레인이나 뭐 ECU라는 소스라든지 이런 거 전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동일한 그런 컨디션을 유지할 것 같아요. 차이점은 이제 개인적인 차이를 느끼는 것 외에는 변동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저희는 서울 방면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에 보면은 리어 콤비네이션 앰프에 시그네믹 턴 시그널 이 형태가 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리어 콤비네이션은 시그네처한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보다 더 슬림한 형태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위아래 사이즈가 좀 좁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 평균 연비는 리터당 10.5km/L 정도가 나옵니다. 4에서 5km/L 정도의 수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LP 모델이랑 GD 모델, 처음에는 GD를 타고 가솔린, 그 다음에 LPG 모델, 아무래도 연비적인 부분들이 파워트레인은 변경을 안 됐다고 하더라도 연료율성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외부의 색상을 추천을 드리자면은 블랙이 딱 잡아주고 이 어떤 포인트가 있는 상황에서 안에 들어오면은 블랙과 대조되는 밝은 라이트 브라운이 그 실내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UQM6의 외관 색상은 블랙 색상이 아주 제격인 것 같아요. 그런 그 컨트라스트가 확연히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아주 제대로 받으려면 화이트나 은색보다는 블랙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블랙의 대조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일반적인 대중적인 볼륨 모델로만 갈 확률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외관이 블랙 색상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차량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안에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널찍해서 널찍한 공간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그런 실내의 널찍함, 이런 부분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만 이제 엑셀레이팅을 좀 세게 밟는데, 엑셀 가속을 세게 밟는다고 하더라도 차가 이제 막 급하게 막 치고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은 들진 않아요. 근데 그게 전장에서 계속 있었던 거라서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선에 이제 가속을 해서 차선을 이제 추월하거나 이럴 때는 약간 굼뜨다 이런 느낌은 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들어갔을 때는 이 밝은 라이트 브라운의 컬러의 그 가죽 소재가 이 도어 트림하고, 그 다음에 센터 콘솔 암레스트 부분, 그 다음에 시트와 헤드레스트 1열, 2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센터피시한 이런 부분 기존에 이제 그대로고요. 이런 부분들에 이제 가죽을 덧대서 마감하는 부분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GDE 모델이나 LPE 모델 두 가지 모델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시대고, 근데 앞으로 이제 가야 될 방향이 디젤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디젤 모델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로 신형 QM6는 이제 이렇게 지금 데뷔를 했고요.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디자인이 이제 탈리스만 계열의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와서 SM6나 QM6나 이제 패밀리 룩이 그대로 탈리스만 패밀리 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가가 내려가고 이러면은 이 차에도 분명히 그 LK 모듈이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 상품성이 그게 들어가는 형태가 방향성 그게 맞는데, 가성비를 볼 것이냐, 상품성의 그 어떤 중요한 인기 모드를 넣어줄 것이냐, 이 부분은 매번 그 고민의 대상이거든요. 또 요번에 그래서 LK 모듈을 요번에도 반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예전의 형태 그대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어떤 그 비용 대비 효과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그런 그 중형 SUV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요런 부분들을 손을 좀 봐서 좀 특화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게 얻은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신형 뉴 QM6 더가 빠진 거죠. 기존에 지난해 같은 더 뉴 QM6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뉴 QM6로 해서 나온 겁니다. 비용 대비 효과, 아주 그거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를 딱 집어서 시트라든지 도어 트립 이런 데에 대해서 가죽 시트를 라이트 브라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주고, 차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게 바로 그 라디에이터 그릴 부위거든요. 그리고 좌우측의 눈매, 헤드라이트, 그걸 이제 LED 퓨어 비전 램프를 이제 넣어준 거. 램프 같은 경우에도 콤비네이션에서 시그니처 형태로 깊게 들어가죠. 그 형태가 있고, 아래 이제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아래 깔려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만약에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디자인이 붕 뜨죠. 근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시그니처의 뎁스의 그래픽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좀 단점이에요. 첫째,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다이나믹 턴 시그널의 그 애니메이션의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 보니 그거에 대해 가솔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있지 않은데, 그 LP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도로 탱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시딩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서 도로 탱크가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인베디드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GD 가솔린이니까 당연히 그런 게 없죠. 시동 공간만 있을 뿐이고, 이렇게 바로 여기에 이제 도로 탱크가 들어가는데, 이게 가장 큰 차이가 그 가솔린하고 차이는 바로 저런 형태로 이제 그 안에 적재 공간 하단 부분에 저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판단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GD 모델이죠. 도로가에서 바라보는 형태가 기존 차로 봤을 때하고는 여러 차이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변화가 좀 있는 건데, 다이나믹 턴 시그널 램프 같은 경우도 그 아래 엣지 있게 스윙형 라인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청평대로를 한번 달려보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완전 그 브라운 계열의 어떤 이 색상이랑 QM6의 실내의 어떤 청평의 가을이 물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신형 QM6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